네, 2023년 8월 1일 이정훈입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 과거에 노동부가 필리핀을 가르치는 것이죠. 필리핀 출신, 주로 필리핀일 겁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겠다 라고 하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에서 6개월간 100명의 가사도우미, 아마 필리핀일 겁니다. 100명의 가사도우미를 입국시켜 6개월간 서울의 100여 개의 가정에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따라 나오는 기사가 시범사업이니만큼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즉 월 200만원 이상을 준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시범사업이고 지금 고용노동부가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에 대한 우려와 찬성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메이드라 그러죠. 과거에는 저희가 어릴 땐 식모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조금 폄하하는 말이라 그래서 메이드라고 부르는데 메이드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밝혀볼까 합니다. 왜 이런 외국인 메이드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느냐? 지금 한국인이 가사도우미를 하게 되면 출퇴근하는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 인데 그거보다 좀 많이 받습니다. 15,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당 15,000원이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한국인 가사도우미를 쓰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당 임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들을 돌봐주고 하니까 한 350만원 정도 줘야만 한국인 가사도우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구할 때 젊은 여성을 구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이 중년 또는 노년을 구하죠. 그래야만 아이도 돌보면서 모두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가사도 책임진 경우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라면 자기 생계를 풀면 되지만 또 가정도 있을 테니까 한 이 정도 줘야 된다.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류층이라면은 가사도우미를 한국인을 쓸 수 있지만 상류층이 아닌 사람들은 어렵죠. 근데 지금 아주 고소득 봉급자가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은 맞벌이 부부를 해야 됩니다. 맞벌이를 하려니까 그럼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봉급이 적으니까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일을 안 하게 되면 남편이 외벌이를 하게 되고 또 아이는 생겼는데 돈은 더 쓰니까 이게 모순에 걸리죠. 그래서 가사도우미를 안 쓰게 되면은 부인은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돈은 더 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살기 위해서 둘이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이를 안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고 있고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60만 대군이 무너진 지 오래고 50만 대군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48만 대군. 이러다 북한에 먹히는 거 아니냐.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보자.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같이 돈을 벌면서 아이를 키우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한국의 가족제도 또는 경제제도를 뒤흔드는 하나의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의견을 밝혀볼까 합니다. 지금 이 아이디어는 고용노동부, 과거에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노동부가 이 일을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일을 하게 되면 고용 피고용 문제가 돼서 근로기준법 등등 노동법에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쓰는 이 가사도우미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되죠. 월 200만원 이상. 월 200만원 이상 내고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고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맞벌이 부부
대개 부부가 한 300, 실수령액 300 정도 받을 텐데, 그러면 가사도우미를 쓰면은 부인 쪽 수익이 준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는 건데, 200만 원은 가사도우미한테 줘야 되니까.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외국인 가사도우미한테 월 200만 원 최저임금 보장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문제부터 제기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에는 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우선 그 전에,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그러니까 가족기업 있죠. 식당에서 뭐 부부하고 자녀분들이 같이 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가사 사용인이 이게 가사 도우미와 같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면 이들한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만 젊은 맞벌이들 이 가사 도우미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200만 원을 주라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를 싱가포르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년도 더 됐네요. 싱가포르에서 가족들이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필리핀 메이드를 두고 살았어요. 그때는 싱가포르 달러로 한 600달러 정도 줬습니다. 조금 더 얹어주죠. 800달러 줬습니다. 그때 환율이 한 600원 전이니까 68이 48, 한 50만원 정도 줬습니다. 66이 36, 한 40만원 주면 되는데, 한 50만원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럼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만원 정도, 싱가포르 달러로 한 850달러입니다. 싱가포르는 대한민국보다 국민소득이 2배 높습니다. 거기는 7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우리는 3만 5천 달러고요. 우리보다 2배 이상 잘 사는 싱가포르가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을 주면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못 사는 대한민국이 왜 더블을 주면서 도입해야 됩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세계 평화주의자는 아닙니다. 세계 평화주의자는 될 수 있지만 필리핀을 위해서 제가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을 쓰게 되면 조금 쌉니다. 750달러, 싱가포르 달러, 한 100달러 싸죠. 근데 우리는 필리핀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싱가포르에서는 우리 돈으로 100만원 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200만원부터 줄 생각을 하느냐? 노동부에서 하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 11조에는 가족 기업, 식당을 하거나 가족끼리 하는 경우에는 또 그러한 사업장에는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에서도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도 가사 사용인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설명했길래 도하 언론은 월 200만원 주면 필리핀 이모를 가사도우미로 쓸 수 있다는 기사를 또 나오게 하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요즘 경우를 싱가포르 교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제 필리핀이든 인도네시아 에이전시를 쓰게 되면요. 이제 자기가 가서 이렇게 소개를 받죠. 소개해주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에이전시라 그러죠. 에이전시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내 가사도우미로 쓰겠어 하고 딱 하는 순간에 에이전시가 구해줬잖아요. 그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 비용이 현재 그쪽 자료를 보게 되면은 한 1,700달러,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150만원 되는 거죠. 이걸 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한 번 내는 거고. 근데 이게 자기 마음에 드는 가사도우미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몇 군데를 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시 측에서도 여러 사람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한 150만 원 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누구를 선택하게 되면 그 필리핀 가사 도우미 하는 이제 워킹 비자,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취업 비자 비용은 이 메이드를 고용하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그게 35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 될까? 한 3만 원쯤 되겠죠. 이건 뭐 큰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메이드가 병에 걸리게 되면 음식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것도 그 집 주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게 한 70달러. 얼마죠? 한 5만 원 되죠. 네. 요것도 부담해야 돼요. 아까 워킹 비자는, 취업 비자는 한 번 내니까 끝이지만은 건강검진 비용은 매 6개월마다 하니까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이드들도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이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의료보험을 듭니다. 의료 비용비를 내는데 한 320달러? 한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한 30만 원 되나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그 가사도우미,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대개 치료비를 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할 때 한 3,000 싱가포르 달러, 그러니까 300만 원, 한 25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이 중에 실제로 주는 봉급은 1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에이전트 피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또 취업비자 비용, 또 건강검진 비용, 이걸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내야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주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의료 건강검진 비용비 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비는 매달 내줘야죠. 그리고 이제 가사도우미가 다치면은 자기 일을 하다 그랬으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월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고용할 때는 한 300 내지 400이 된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런 취업비자라든지 이것저것 따지면 금방 3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부담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실수익이 세금 다 떼고 의료보험 떼고 각자 300 정도 받을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그럼 뭐예요? 벌어서 다 주는 거잖아, 한쪽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자기 직장 커리어를 유지했다, 그런 플러스는 있지만, 이 막상 이렇게 도우미가 들어와 보면은 또 의외로 갈등 요소가 많습니다. 이 맞벌이 부부들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또는 뭐 다른 사람 써보면은 거기에 숨어있는 갈등이 엄청 많죠. 외국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들도 놀고 싶고 또 훔치기도 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싱가포르에 가게 되면은 메이드 방이 인권 유린할 정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고요. 거긴 더운데도 에어컨은 거의 없죠. 선풍기 하나 주고 냉장고 하나 주고 아주 좁은 데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방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큰 방을 하나 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고, 출퇴근한다면 집을 구해주는 문제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뭐냐 하면은, 우선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를 다룬 데서 손을 떼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차관들을 보강해서 이제 각 부처를 움직이게 하려고 지금 했죠. 고용노동부에 차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노동부가 할 게 아니다. 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용인, 가사도우미는. 그래야만 싱가포르처럼 월 100만 원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되지 필리핀 사람을 위한 정책은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거를 우리보다 2배 잘 사는 싱가포르가 100만 원 주고 쓰는데 왜 대한민국이 200만 원 주고 필리핀 메이드를 써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에이전트 피 주고 건강보험 뭐 들고 하면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봉급 외에 플러스 나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건 누가 하느냐? 이거는 법무부가 나서는 게 옳습니다. 법무부가 필리핀 도우미들은 또는 인도네시아 도우미들은 이러이러한 법적 자격이 이렇다. 당신들은 가사 사용인이다, 가사 도우미다 딱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비자를 발급해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국제 시세에 따라서 우리가 필리핀, 싱가포르를 보다가도 좀 못 사니까 80만 원 하는데 뭐 안 온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은 온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면 그럼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둘 다 일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가라. 지금 고용노동부가 나서지 마라. 새로운 차관이 가서 뭐 일 저지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거냐 이걸 보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필리핀 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들어오면 국내에도 어쨌든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분들이겠죠. 그럼 그분들이 이 일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젊은 부부들이 아기 낳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분들 생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맞벌이 부부 집안에서 한국인 도우미를 쓰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분들도 자리가 줄면은 아니 있는 집에서도 필리핀 도우미를 3명 쓰겠다 그러면 자리 뺏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제가 이 앞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꼭 필요한데 수익이 안 나서 민간에서 그런 사업을 안 만들면 정부가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이거는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주고 또 그 한국인 가사도우미 쓰는 집에서 얼마를 내고 그건 원래 형편대로 내고 그리고 합쳐갖고 그분이 받게 해서 그분도 한국인 도우미를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제 충분한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복지가 유지되죠. 그리고 외국인 도우미를 제한을 걸어야죠. 3사람 이상을 쓸 수 없다. 2사람도 못 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 쓴다. 2사람도. 이렇게 해야만 한국인 도우미 하나 쓸 거를 갖고 외국인 도우미 3사람, 4사람 써서 오히려 비용이 적으니까 더 유리해지겠다 하는 사람들을 차단해야죠. 제 얘기는 이겁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쓰는 건 좋다. 근데 그럼 노동부가 나서는 순간에 최저임금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다. 이건 국제적인 시세하고도 안 맞는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되지 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법무부가 나서서 그리고 근로기준법하고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라. 여기에 좌파들이 끼게 되면은요, 외국인 인권 뭐 어쩌고 하면서 떠들어대면서 올려주면 결국 우리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절대 좌파, 문재인류 주사파를 위해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구 들이기 위해서 맞벌이 부를 하기 위해서라면 요거는 법무부가 나서서 해라. 그리고 또 하나를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국인으로서 이 가사도우미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정부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라. 그 사람들 일자리 보장해라. 지금 이제 외국인 가사도우미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자꾸 한국인 가사도우미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비싸서 안 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 참, 자, 우리가 옛날 얘기입니다. 40년도 더 된 얘기네요. 제 중학교 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 한참 70년대 이 중동 근로자 붐이 일었습니다. 거기 가면 돈 좀 벌었죠. 그 전에는 베트남에 참전하면 돈 좀 벌었습니다. 베트남전은 제가 워낙 어려서 초등학교 때니까 그냥 지나갔고 중학교 되니까 한참 중동 근로자 붐이 불었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학교 때 기술을 무조건 남자들은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실업 과목으로 공업과 상업 뭐 이거는 선택 과목으로 반드시 배우게 했어요. 저희는 공업을 배우고 기술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쪽 분야 선생님이 계셨죠. 저는 뭐 공부 좀 하고 조금 가난하니까 선생님들이 야, 너 서울에서 제일 좋은 공고가 서울공고였어요. 너 서울공고 가라 라는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서울공고 나와가지고 기능공이 되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죠. 그때 대한민국이 기능공을 키우기 위해서 국제 기능올림픽에 많이 보내서 금메달 따고 하면 막 올림픽 금메달만큼은 축하해주고 그랬습니다. 저는 글로 가지 않고 인문계로 갔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원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건을 걸었죠. 거기에 한국 근로자들이 가게 되면 아주 자기네 사람들이 일하기 싫은 나쁜 장소에서 외국인을 쓰는 거잖아요. 사막에서 갇혀있는 데에서 술도 못 먹고 여자친구도 볼 수도 없고 TV도 없는 완전 군대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니까 외국인 쓰는 건데, 근데 또 하나가 뭐예요? 그렇게 젊은이를 데려가서 자기들이 교육시켜서 써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스스로 좀 가난하고 능력 있는 친구들한테 공고를 가라라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공고 자체가 외국 중동 노동자 훈련소가 된 거 아닙니까? 즉 거기서부터 사우디 풍속과 문화를 배워서 갔던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월남전 때 한국 군인들이 갔습니다. 그때 뽑혔던 자원했던 한 사람들은 따로 군사훈련도 받지만 베트남에 대한 풍습, 베트남에 대한 그 지리 이것도 다 배워서 갔습니다. 사실 남베트남에서 외국군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런 데요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부담했던 얘기죠. 그 전에 있었던 독일에 갔던 간호사 그리고 광부들은 뭐 그런 교육, 그런 그분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광 캐는 거 하고 환자 돌보는 거는 기본이지만 독일의 문화가 어떻고 가르쳐서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만약에 필리핀 도우미를 쓴다 그러면 우리 때 외교부가 나서야지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그래서 필리핀 정부하고 MOU를 계약을 맺으면 그쪽에는 필리핀은 뭐 농담삼아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 필리핀 GMP인가 뭐 수입액의 70%를 메이드 필리핀 여성이 나가서 메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호텔 가보게 되면 영어도 되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벌어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한국도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그러면은 그쪽 뭐 학교 과정에서 한국 가기 위해서 학과를 개설하고 공부를 시키고 그러고 오는 게 낫죠. 여기 와서 우리가 교육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순차적으로 외교적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걸로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절약된 돈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쁜 게 우리 돈을 갖고 이북에 퍼다 주잖아요. 이재명이도 쌍방울 통해서 뭐 스마트 파민이 퍼주고 쌍방울 돈 800만 달러 퍼주고 그거 갖고 다 북한 핵미사일 만들고 김정은이는 열병식 때 그렇게 만든 무기가 강력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절절매고 이런 상황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자, 차관 정치가 되면서 고용노동부가 큰 움직임이 없다가 새로운 차관이 가면서 이 정책을 내놨는데 윤석열 정부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라. 그리고 법무부가 나서라. 최저임금 적용하지 말아라. 저쪽에서 한국 문화 다 배워서 올 수 있게 해라. 외교부가 나서라.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가사도우미 하는 사람들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시장은 보장해라. 고급 시장으로. 이게 저희 주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